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이고 날씨도 좋습니다. 새벽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조금이라도 걷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의 쟁점 아닌 내용이 하나 올라온 게 어, 사기라는 단어를 자꾸 써서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고 다른 분이 또 글을 하나 올렸고 했는데 마지막에 올리신 분이 그분 글을 보고서 아주 좀 과한 말을 좀 표현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 사기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어, 사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한 거는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 절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 자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어, 본인이 그러니까 한두 푼 뭐 5만 원, 10만 원, 만 원 이런 것만 해도 사실 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에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돈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때려 죽여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근데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고 그런데 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상관없이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지금 뭐 최고점 대비해서 천 몇백 배가 그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그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쪽이 있었다. 제가 오늘까지 좀 기사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를 했고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내일쯤 기사 제보를 좀 하려고 이미 뭐 기자하고는 좀 이야기가 됐는데 기사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준비를 지금까지 했고 근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결국에는 이 피해가 우리 자신에 의해 가지고 발생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게 결국에는 저의 주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은 게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19번에 걸쳐서 올라갔는데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채굴 자산 이전 뭐 이딴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채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까? 보상이지요. 채굴은 마이닝 말 그대로 꽃게이 메고 광산에 가가지고 캐내는 거예요. 되어 있는 발행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보상을 받았던 거를 그네들이 채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이 있지요. 그 다음에 리퍼럴에 대한 보상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 뭐, 그, 멀티 레벨 스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단계의 형태로 있었으니까 등급 수익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가격을, 어,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플랫폼 가격 가지고 사실은 올릴 때는 어,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 한 수단도 될 수가 있어요. 왜? 1달러에서 2달러가 된다고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스테이킹돼 있는 교환 자산이 나누기 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교환 자산으로 해가지고 주어지는 보상 자체가 그 금액 대비해가지고는 수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 보상량 조절이 결국에는 유통량 조절과도 일맥상통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로 유통량을 조절을 하냐면은 소각을 통해서 그 유통량 조절을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운영사라고 하고 제휴사라고 하고 실제로는 저는 용역사라고 하는 데에서 피를 토하듯이 뭐 피를 토하다는 표현은 좀 가했네. 입고 있던 하얀 패딩을 벗으면서 흑판 이제 화이트보드를 내리치면서 그거를 채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우리 사업이에요. 근데 김모 씨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리는 채굴이라는 게 없어요.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걸로 우리가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면 투자고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이지 채굴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우리 KOK는 적어도 없어요. 그런데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받는 게 스테이킹 리워드고 사람을 소개를 한 거에 대해서는 리프럴 리워드지요. 리프럴 그러니까 뭐 소개 또는 소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소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운영사라고 하고 뭐 용역사고 뭐 갑자기 뭐 어디서는 또 제휴사라는 용도 나와요. 그놈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놈들이 해야 될 일이 뭐나 하면은 콘텐츠 소싱이고 콘텐츠가 제대로 들어와서 그 만들어져 있던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그 프레임 속에 이미 그 뼈대는 맞춰놨으니까 콘텐츠가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리플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러니까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리플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자들이 그 작자들인데 그 운영사라고 하는 데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 이미 그 어떤 사람들도 보지 않을 만한 내용 그런 콘텐츠들만 올라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재단에서 그 KOK 그 뭐 그 리프를 관련된 후원 수익을 처음에는 50%로 줄였다가 1대 2대가 있다가 2대가 없어지고 50%로 줄고 50% 돼 있던 게 제로가 돼 버렸어요. 유통량 엄청나게 줄였지요. 플랫폼 가격 맥시마이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게 예를 들어서 3.5달러 때
내가 10개를 하루에 받았다. 그러면은 7달러가 되면은 5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통량 줄었지요. 그 다음에 후원수익 날려버렸잖아요. 그게 내가 10명인데 10명의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00달러인데 10명이 가지고 있는 게 10만 달러다. 다 합쳤을 때 10만 달러에 대해서 100%를 받다가 50%를 받다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만큼 유통량이 또 줄어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유통량이 많이 그 공급이 되는 게 많아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가격은 끝없이 추락을 했어요. 왜? 매수자가 없는 거지요. 후원 수익이 있다는 이야기는 매수자가 생긴다는 거고, 지들이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지들이 알면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생태계 관련해 가지고 지들이 해본 적이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있었던 게 MDM이라는 게 있었지요. 근데 그게 거의 박살 났잖아요. 걔들 예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XD.com에서 움직이는 정도, 뭐 그 정도, 그거보다도 더 낫거나 했을 거예요. 결국에, 그대들이 일을 해온 거는 그냥 B2B예요. 기업 간의 그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서 응용 프로그램이죠. 걔들이 의뢰를 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 이게 그들이 해왔던 거고, 그 역사도, 그 컴퍼니의 그 히스토리 자체도, 역사도 아주 짧아요. 근데 우리는 들어봤죠. 확인을 했잖아요. 뭘로? 부산시를 가가지고 시위를 갔을 때, 시위를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 민원실에서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BIBC라는 거를 5천억을 민자 투자를 해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거죠. 사업 계획서 냈어요. 제안서는 내놔놓고 기사상으로는 다 그렇게 내뿌리 뿌린 거예요. 아닌 거 확인이 됐죠. 근데 거기서 더 웃기는 이야기는 블록체인 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전화상으로, 통화상으로는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할 거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이 상승이 팍 됐는데, 한국조폐공사, 도로공사, 이런 쪽에 뭔가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공급을 해서 매출이 일어났느냐. 그런 것을 앞에 달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2020년도 3,840만, 2021년도에 거의 160억, 2022년도에 177억 정도가 매출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보셨어요? 여러분들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현재의 종업원 인원수는 16명이에요. 현재 인원이 16명이라고요. 근데 그네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100명, 150명, 200명, 300명이라고 했을 때 뭐 조금 넉넉히 잡아가지고 연 5천만 원짜리 연봉자 수라고 하면 100명이면 50억, 50억, 150명이면 75억.
200명이면은 100억, 300명이면은 150억이에요. 그럼 인건비 주고 나면 끝나네요. 그리고 매출이라는 게 이퀄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가 존재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사수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융범죄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금융범죄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 빌려주고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해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최고 불이행이죠. 너 돈 안 내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공갈해가지고 돈 빼들어 갖는 것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임도 횡령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의 자체도 요건 자체도 확인을 못한 사람이 뭐 차 조심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써요? 제가 그 글을 쓴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을 들은 그분을 제가 이번에 부산 가서 만났고 이전에도 이렇게 뭐 그 계속해서 봐온 분인데 글이라는 게 사실은 표현에 아주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첨불 빠들이 뭐 조심하라느니 뭐 이런 글을 쓴다고요. 사기가 아닌 이유가 뭐냐. 그래 저는 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달라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요건이 만족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일은 모든 피해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하는 거고 최소한 뭐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현재보다는 좋도록 조금의 손실은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사기를 주장을 하고 유사수신을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고소에 참여한 사람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울산경찰청하고 저는 통화를 했었잖아요. 지금 인지수사 상태래요. 사기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인지수사라는 것 자체가 본래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보니까 범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범죄를 저지른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했던 유사수준으로 했던 뭐 배임으로 했던 횡령으로 했던 뭐 거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배임 횡령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기라는 게 사실은 내가 돈을 줬고 그 돈을 그놈이 편취를 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넣어놓은 거는 그대로 있어요.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내 거를 누가 속여가지고 내 거를 가져가가지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사기잖아요. 내 거는 남아 있어요. 100%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늘 쓰는 말이지만
금융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일반인들은 저도 당연히 일반인이고 한데 그냥 사기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쏘갔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빌릴 때는 내가 언제까지 떻게 갚겠다. 또는 뭐 해가지고 나 이만큼 돈도 있다. 뭐 그랬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갚아줄 만큼의 돈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기래요. 그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이 됐냐면은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작자들이 그리고 여기에 콘텐츠를 잡아놓고 그거를 운영을 하는 데에 해당이 되고 운영 인수를 한다고 해봐야 KOK 플레이 앱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거죠. 앱인데. 근데 그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KOK를 인수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50억 개가 발행이 되고 비트 이 테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인수하는데 지들이 그만한 금액을 다 주고 사야 돼요. 인수를 해야 돼요. 그게 10억짜리 자본금에 2018년도에 설립이 되고 2019년도에 매출 제로에 2020년도에 3,840만 원, 40만 원짜리가 어떻게 이 자산에 대해 가지고 인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스태킹이 돼 있고 스태킹이 돼 있는 거는 스태킹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관이지요. 그리고 사업에 참여했는 만큼 나중에 가서는 돌려받아야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런 용도인데 그거 그 다음에 50억 개가 있으면 50억 개가 나눠져 있어요.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은 어떤 용도 어떤 용도 어떤 용도 이렇게 돼 있지. 재단 이사장이라고 재단을 좌지우지한 놈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놈의 블록체인 사업이에요? 가상자산 사업이에요. 원래 근본적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2022년도 6월 전까지는 미디움 LTD로 그 공지가 나오다가 메타M으로 나오다가 그 K 스테디움 팀으로 나오다가 2022년 7월 이후가 되면은 K 스테디움 PT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어디에 공지가 나오느냐? KOK 플레이의 공지로 나와요. 그러면은 K 스테디움 PT라는 놈이 뭐 하는 놈이냐? 이거는 운영사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운영사라는 거는 뭐예요? 운영을 하는 용역사지요. KOK 재단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니들한테 돈 좀 줄 테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삼성이라고는 그 대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말단이라는 표현 되게 좀그 표현이 안 좋지요. 그 사원이 그 업무에 어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산 프로그램을 그 담당이 돼가지고 외주업체 그런 전산을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 관계를 가지면은 이 심지어 사원이라서 치더라도 계약에 사인은 해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원이 이 그 용역사에 대표이사하고 맞다이를 깔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용역사의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얘를 실렉트 하지 않으면은 얘는 다른 업체, 삼성이라는 그런 큰 업체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이사라는 거는 여기 이 회사의 담당자하고 레벨이 같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에 있던 게 이게 올라서 가지고 다 잡아먹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단은 후원 수익을 완전히 날려버렸죠. 근데 지들은 지금 K스테디움이라는 데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거기도 사람들 소개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소개를 해라. 소개를 하면은 30%그 사람이 투자를 한 거, 위임을 한 거에 30%를 주겠다. 보상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요 같은 경우는 보상이 맞긴 맞는데 거기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회사잖아요. 투자 회사에다가 잡아넣는 투자자가 리프를 해서 보상을 요구는 받는 거예요. 30%를. 그러면은 KOK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공급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 것들이 돈은 받아가 안 나놓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오피스 쿠킹 본 사람 그거 정말 그 재미가 있고 해외에 계시는 그 K 드라마라든가 뭐 K OTT 이런 거를 즐길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하나.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법인은 K 스테디움 PT가 돼 있고 그거의 운영사는 누가 돼 있어요? 크립티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던 게 비트 이더 테드 KOK 스테이킹에 대한 지갑은 누가 주소를 알고 그거를 어, 입출금에 대한 이력을 누가 관리를 해왔나? 누굴 것 같아요? KOK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현재 토마스 프레이예요.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이에요. 재단 이사장의 그 취임사를 보셨어요? 거기에는 K 스테디움, KOK, 프론티어 다 언급을 해요. 왜? KOK 재단 소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취임사 한번 내뱉고 나서 나온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취임사에 대한 영상은 지금 사라져 있어요. 근데 2022년 10 5, 6, 7월, 6월 정도인가 잠깐만요. 어, 2020 이걸 2022년 제가 이거를 한번 그 2022년 6월 15일에 토마스 프레이 박사의 영상 메시지라는 거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거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KOK의 수석 그 어드바이저라고 수석 그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그 어드바이저들과
계약 해지를 이율 배반적인 짓을 해서 계약 해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미디움 입장문에서 김모 씨가 글을 올려놨지요. 공지에 올려놨지요. 가격 하락이 됐는데 그거를 내다 팔고 있으니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 근데 그 계약 해지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쪽에서 기록물에 보면은 미디움의 어드바이저지 이게 케오케이의 어드바이저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은 미디움의 김판정이라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든지 뭔가가 무조건하고 잘못됐다는 것이요. 근데 미디움의 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원화로 주거나 달러로 줘야지. 왜 KOK로 줍니까? 이놈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그 적어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거는 위탁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 지갑이라든가 모든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상용 지갑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냐? 미디움이에요. 근데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여기는 나타나면 안 돼요. 왜? 제가 정윤호라는 그 김판정 씨 다음 대표이사가 저한테 준 내용 분명히 말씀드렸고 보여드렸잖아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사였다. 그리고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한테 답변을 해줄 이유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뭐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용역사 주제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업체명들을 해외,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국내 이런 거에 있는 업체들 그 법인이 여러 개인데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위디움이라는 회사의 직원, 임직원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 정점에는 김판종 씨가 늘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지금도 보유가 되고 있다. 사기냐? 아니다 이거예요. 희망도 해야 되고 내줄 만큼 보유를 하고도 있어야 되는데 다 요건에 만족이 돼요. 못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성수를 했는데 돌려받는다. 그러면 그거 있는 거 해지하면 내줄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 짓을 그때까지 가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게 제 논리고 제 주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까지 몰고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법적으로 또 걸 수 있으니까. 그러라 이거예요. 근데 스태킹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탁을 받은 것처럼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보관자 역할을 해야 되지 소유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관자인데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관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자료처럼 거기에 그만큼이 남아 있느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횡령이 아니죠. 배임이 아니죠. 근데 지들이 뭔데 25억개를 전 재단 이사장한테 25억개를 줬다. 보관을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오너 월렛을 누가? 그거는 홀더 월렛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허리정머리 없이 이게 완전히 악독한 그 저기 범죄자 집단에서는 할 법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어떤 작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사업에 최영규 이사장이 없어지는 게 어, 없어지는 것과 아니면 이걸 계속 맡고 있는 것과 미디움이라는 회사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 것에 이게 어떤 게 더 저기 우리한테 이로울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송가병 씨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저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걸면은 내가 그거 제출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할 건데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망가졌을 때 그리고 김판정 씨가 그런 얘기 했죠. 그거를 어디에다가 한 3년 동안인가 자산 모두에 대한 거를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놓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로 뭐 보상을 하겠다. 그거 가치 얼마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지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16명이에요. 사무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거기에 전경 나오고 사진 나오는 거, 잡코리아라든가 뭐 이게 이제 뭐 사무실, 응접실 뭐 쭉 나오잖아요. 옛날 학동에 있던 그거예요. 결국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한번 저기 예를 들어서 그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을 횡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어떤 애가 어, 우리 옛날에 우리 세대에는 그런 거 있었죠.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와라 그러면서 돈을 줘요. 500원을 줬는데 실제로는 300원이다. 그러면은 500원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그 위임을 받았고 보관을 한 자가 돼요. 이게 가서 300원을 지불하고 200원이 남았어요. 이거를 입맛 좋겠다고 그 부모한테 여기에 500원치 뭐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500원치 갖다 주고 저기 막걸리 주고 200원어치가 띵가 먹었으면 이게 횡령이죠. 아니, 옛날에 자식들은 정말 그 횡령 범죄자가 정말 수두룩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맡겨져 있어야 되고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스테이킹 지갑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비트 이더 테드 그 다음에 KOK 다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요게 우리는 비트 이더 테더로는 그 스테이킹 양을 돌려주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KOK로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그들이 그냥 해치먹으면 되느냐? 안 되지요. 스테이킹이잖아요, 스테이킹. 그러면은 이거는 팔아서 KOK로 사는 용도로 해가지고 KOK로 모든 것들이 KOK로만 보관이 되도록 스테이킹이 되도록 옮기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서는 소각 정책도 추가가 될 수 있죠. 사가지고 소각지가 사가지고 소각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KOK는 수천 달러가 아니라 수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이 그거를 이 사업을 추진을 한 여기는 분명히 제 비영리 재단이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원 저기 원 그래프에서 어떻게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개혁회의는. 그리고 스테이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채굴이 아니고 채굴학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킹이지 채굴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마이닝이 아니에요. POW에서 하는 마이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보고 학교 어디 나왔느냐고 묻고 생지랄을 떠는데 지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한 직장인 체육회의에 포커하는 10일 동안 10개 도시를 돌면서 하는 데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셨죠? 불철주야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불철주야 일을 하는데 이거 하고 있었어요. 포커. 19개 종목 중에 하나인 포커 뭐 대회에 나간 거지요. 3위 했대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3위를 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냐.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저는 절대로 그 이야기는 못 해줘요. 국내에서 여러 그 사법적인 그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 국내의 다른 코스닥 상장사와도 관련돼 가지고 아마 조사를 받을 거예요, 그 사람도. 누가 그거를 책임을 질 거냐 서로 미루는 상황도 벌어지겠지요. 저는 그래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근데 아주 그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즐김 속에 그거를 하는 사람들 마스크 안 낀 사람 선글라스 안 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거를 끼고 그 대회에 참여를 해요. 떳떳해서 그럴까요? 먼지 때문에 그럴까요? 먼지 때문에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눈알에서 이 그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배팅을 갈지 안 갈지 죽을지 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는 왜 껴요? 먼지 나세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전반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내용 한다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일도 안 하면서 이 짓만 하고 있다고 또는 뭐 저보고 그 후원금이나 받아가지고 또는 그 조회수 늘려가지고 유튜브로서 돈벌이 한다고 지랄하는 곳도 있어요. 뭘 그만큼 그렇게 그들은 알고서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협의회에서는 그 개인 후원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뭐꽤 돼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없는 분들도 몇 분이 어, 개인 후원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 감사의 뜻을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몇 분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이렇게 개인 후원을 해주셨다 그러면 감사드리고 가능하면은 저한테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 인사를 따로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 어려우신데 개인 후원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되고 여러분들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주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어,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